이게 아까도 일본에서 보셨지만 3주 전에 저희 이제 일본에 작년에 이제 그 학회가 있어 갔다가 그 대학 교수님이 가족들 모시고 왔는데요. 여기 47이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한동리에서 47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일까요? 그렇죠. 신당동을요? 네, 일본 분도 오셔서 떡볶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이런 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혁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학생들 조금 공교육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움직여보자. 뭐 이렇게 대학교에 나가서 잘할 자신도 사실은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의 용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별 볼이 없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안에서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저는 대표자로 왔지만 저보다는 더 훌륭한 안에 있는 저희 동지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그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대한민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아까 전에 뭐 홍콩에 왔어도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훌륭하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정책은 그 국가 정책의 공깃돌 같이 자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방법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 줄게 움직여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교육학자로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좀 불만 사항이 있어서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는 옛날에 자동차과 전자컴퓨터 디자인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기본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정책을 좀 하는 쪽에 제가 있지만 그 당시 평교사였습니다. 이렇게 그 손을 내밀면서 우리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원리를 쫓아가면 이 기초학문하고 창의성을 좀 가르치는 부분을 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발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학생들이 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첫 번째 걸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게 필요했고 두 번째 걸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게 필요했고 그리고 여기에 강사로 오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뒤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을 바꾸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어떤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냐면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과 전자컴퓨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또 부는 열풍 중에 하나가 융합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은 설득이 좀 있었죠. 기존에 기계 전공하신 분들, 전자 전공하신 분들, 컴퓨터 전공하신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한 과에 있던 분들을 전 내과로 다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메이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는 기획했을 때 벌써 10년 전이었고요. 9년 전에 첫 이 학과를 만들었을 때 발명 창작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안에 기계장치, 전자장치, 프로그램 장치가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명 창작과 메이커 중심의 창작과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곳에 지식재산 기반의 별개 사무실이 많다는 걸 알고 특허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아직 졸업생이 없습니다. 경영과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메이커 교육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본 학교가 우리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학교가 되게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구나 라고 뒤에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팀 유저스와 이렇게 규모의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방법적 면을 좀 바꿔야 됐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발명학교를 만들고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의 1순위가 발명 수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의 1순위가 발명 수업이었을까요? 아이디어를 매주 그것도 서너 개씩 내야 된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 발명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불편한 게 뭐야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매 시간에 그냥 아이디어 내용 발표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아이들한테 무엇이 부족하게 이런 수업이 제일 어려워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요즘 거꾸로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그때도 이제 RSP라는 Reverse Science from Produc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 모형을 만들었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사전 한 장을 줍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까요? 이렇게 쉬우는 얘기 답이 안 되겠죠. 칼을 이렇게 하는. 뭐냐면
예, 바로 그 크기가 줄어드는 포개기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포개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포개기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토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한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매 시간 같이 학생들하고 뭐 제가 가르쳐준다는 개념보다는 너 이런 거 써봤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약간 변형 발전시키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 이야기를 했죠. 이 친구는 이미 이제 졸업을 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이 친구의 가방을 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울하고 비. 이거 얘기 안 해서 이 친구한테 포개기 원리를 알려주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자기 가방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그럼 이제 다음번 주실 때는 뭐가 되냐더니 이때는 LED로 불이 나오는 물건을 만들 거였습니다. 이 친구의 주제는 또 뭐였을까요? 거울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한 20몇 개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단 한 번도 거울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희가 했던 창의성의 숙려 기간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아이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미 세상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청각이란 뭐냐면 야 그거 어제 그 네이버에서 내가 봤어 뭐 키플스 검색해보면 나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번 갖고 왔는데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한 번 더 갖고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안에서 나왔다라면 그것이 수준이 있던 수준이 없던 인정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그런 별명. 그래서 제 별명이 그저 그런 선생님이에요. 이런 것도 쌓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상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의 뭔가의 틀을 좀 만들고 교육 방법을 개선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어떤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창의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변의 지인들, 뭐 기업가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해서 여기는 논문을 발표하긴 하는데 교수님들이 하지 않고 학생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시상식, 그 다음에 이러한 논문 발표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측면으로 그 학생들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하고 싶어하는 청년 창업자들 저희가 육성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 그런 의지를 가진 아이들을 만드니까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 파는 마켓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학교 안에 상상실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 뭔지 아시죠? 로봇 어떤 게 하나가 다를까요? 얘가 좀 다르죠, 둘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에 가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명품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아이들도 나오고요. 정말 멀리서 오는 아이도 나오고 저희는 오로지 5년 1년 하루는 수업을 마트에서 합니다. 이건 특성고등학교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의 수업의 폭을 그런 데 넓히기도 하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 이제 그 특성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학생은 아까 전에 대한민국 인재대상에 선정이 되고 세바시에도 출연을 하고 이제 스타급으로 제가 부르기도 좀 어려운 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금清华대 이제 근데 이 친구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 국내 대학에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합격한 창의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시각을 돌려서清华대에 모습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모습을 내면서 이 학생이 거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그 결과를 저희가 얻었어요. 1년간 생활비를 주고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정가 높은 정기공정 제형가요. 그래서 왜 이런 학생이 국내 대학에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이런 대학에서 그런 조건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다. 우리 이 학생의 그런 거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합니다. 천마디가 이 대학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도 자랑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우리 대학에 노벨 수상자가 4명이나 출제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서강대학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이 친구들도 국내 뭐 대학들에 지금 재학. 이 친구는 이제 창업자이면서 사실은 이제 저 친구는 사실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넘겼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도 참 이렇게 인연이 된 게 많은데요. 오늘 여기 학부모들 학생들 뭐 질문하셨는데 이 강의 듣고 저한테 찾아오는 학부모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저하고 계속 인연을 갖고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 중에 한 학생이거든요. 중학교 때 발명을 시작을 했고 뭐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딱이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저 학교 와서 그래서 결국에 잘해서 지금은 창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되는 학생들 뭐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우리 토크랑 친한 학생들이 지금은 이 안에서 창업자가 3명 정도 3명이 나왔네요. 3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인재대상에 선정된 애들 2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각자 대학에서 리더로서 창업자로서 활동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콩나물시루에 우리가 물을 주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학부모용 얘기 이렇게 하면 제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물을 똑같이 준다고 해서 똑같이 잘하지 않죠. 어느 학생은 좀 더 잘 자라는 학생이고 덜 잘하는 학생이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걸 용납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생님을 믿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성장하고 우리는 덜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잖아요. 결국은 다 잘 자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부모님은요,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어떤 독지가의 어떤 그 투자도 아니고 결국 부모님의 철학으로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결과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저의 짧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